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 지금부터 19년 전이군요. 그때 이제 최초로 29년 전이군요. 29년 죄송하고 그때 최초로 초등학교에서 발음 교육이 실시됐다가 이제 무산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참 반갑게도 작년도서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국어 활동 시간에 또 모처럼 발음 교육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국어 활동 교육부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제가 며칠 전에 사서 좀 훑어본 겁니다. 칠판이 이제 좁아서 일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읗이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면은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니까 안코로 되고 안타, 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겹받침 리을 비읍은 리을 또는 비읍으로 소리낸다. 이렇게 10개 밥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잠시 이쪽으로 좀 가시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장단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 뭐 밤, 뭐 이런 장단음이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 합리성이. 전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싸타라는 것이 짧게 싸타 하더라도 다른 뜻은 되지 않는데 우리 전통 발음이 싸타입니다. 그래서 싸타, 싸치.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줄을 긋고 점을 찍은 것은 그런 이유고요. 소리 낸다. 낸다도 깁니다, 이게.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또, 10개. 커피를 10개 타라. 10개가 아니라 10개 타라. 이게 표준 발음이면서 전통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 나갈 때 이 밥다가 좀 어려운 겹받침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냈는데 이게 2점짜리인데 발다가 아니라 밥다로 하면 1점을 주고 또 길게 밥다로 해야 2점을 줬습니다. 그 대신 그냥 밥다로만 짧게 하면 1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받침 중에 가장 어려운 얘가 이 리을 비읍 밥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표준 발음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가운데서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시는 부모님 되시는 분 가운데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이런 것은 못 가르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1학기 국어활동 예를 한 들어봤습니다. 니은을 리을로 소리 내야 해요. 이때도 내야 해요도 깁니다. 자, 이 예문이 나오는데요. 제주도에 한라산이라고 쓰고 한라산으로 읽는다. 역시 표기대로 읽지 않죠? 한라산이 아니죠? 한국어는 표기대로 읽지 않는 그런 것이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게 날이 랄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부모님들이 너 친구 잘 사귀어,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런 가정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언어에 있어서도 이 서로 이 음운들이 만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산의 경우에는 리을이 여기다 영향을 줘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니은을 리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올라갔다 해서 역행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가 됐다. 닮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칼날은 뭐냐면은 리을이 니은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행 동화작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리에가 순행 역행이라면은 상호동화작용도 있습니다. 서로 다 바뀌어요. 그것이 뭐냐면 10리라고 쓰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심리. 그다음에 이제 100리 표기대로 읽지 않죠? 한국어는 표기대로 읽는 언어가 아닙니다. 한 40%가 이게 뱅 다 바뀌었죠? 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바뀌었다고 해서 상호 동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에요. 재밌는 현상에 이 경우는 이 환경은 똑같죠. 니은 리을이죠. 니은 리을입니다. 여기도 판단, 여기 니은 리을이 만났는데 여긴 또 달라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을을 니은으로 소리 내야 해요. 이제 또 내야 길게 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가 이런 식이라면 이걸 생산량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생산량으로만 안 돼 있다는. 왜 그러냐면 생산과 양이 합친 합성어라고 그럽니다. 복합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치에서도 아무개는 뭐 실세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언어에도 실사라는 게 있고 허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꽃이 이제 꽃 계절인데요. 꽃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 꽃이에서 꽃은 의미가 있는 실사라면은 그 조사이는 허사입니다. 뜻이 없는 거. 그래서 힘이 약하니까 이 꽃이에서 치읓이 일로 침범을 해요. 그래가지고 꽃이가 되고요. 그 대신 꽃밭 그랬을 때는 또 꽃안 꽃받침 그랬을 때는 또 다르게 발음되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생산과 양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생산도 뜻이 있고 양이라는 것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둘 다 발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이 되고요. 판단하는 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판단 플러스 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절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띄어서 발음한다. 그래서 이것도 실사고 이것도 뜻이 있는 실사. 그래서 둘 다 발음을 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아니라 판단력이 됩니다. 그 방송 용어로 정치 용어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요즘 데모할 때 공권력 발동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예인데 그 공권력도 공권력이 아니라 권력은 권력인데요. 권력은 권력인데 공권력의 경우는 공권이 실사고 력도 실사기 때문에 둘 다 존중을 해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력이 됐고 권력은 권력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단절, 끊어서 읽는다. 이럴 경우 역시 한자가 필요하겠죠. 설명 이런 걸 이렇게 한글 가지고 설명이 안 되네요. 끊어서 발음을 한다. 이런 것을 절음 현상이라 합니다. 절음 현상. 절음 현상의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고추 잠자리는 그냥 잠자리라고 있죠. 근데 잠을 자는 자리의 경우는 잠도 뜻이 있는 실사고 자리도 실사고. 그래서 아무개는 그 신경이 좀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출장 같은 거 가서 잠자리를 옮기면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잠자리인데요. 이때는 잠자리를 옮기면이 아니라 잠자리를 옮기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역시 표기대로 발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사와 실사입니다. 오늘도 전철을 제가 타고 왔는데요. 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이 말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발음을 올바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간불이 들어오죠. 오래 기다리다 전역을 출발하였습니다. 빨간불 들어오면 반갑습니다. 전역을 출발하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전도 실사고 역도 실사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역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역은 어떻게 될까요? 전지역, 전지역 비상 계엄 살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연속해서 발음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연음. 한자로는 이렇게 이때 한자 쓸 수밖에 없네요. 연속 발음이니까요. 이거 전역이라고 발음하죠. 전역. 이거 우리 조카가 이번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어.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어. 리타이어. 제대를 했단 말이죠. 이때 이 전역이라고 발음해요. 우리 국어가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것도 있지만은 소리 나는 대로 읽지 않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